야, 이 수냉 쿨러 온도가 0도. 게임할 때는 여기까지 열이 좀 올라오는데 이런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와 완전 차가워. 아, 그런데 이게 뭔가 이름은 수냉 쿨러인데 물소리도 나고 물도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펠티어 소자 뒤쪽을 물로 식혀주는 거라서 수냉 쿨러라 하기에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스마트폰 쿨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아쉬워. 그냥 물로만 온도를 낮췄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원래 이게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건데 여기는 사실 배터리 부분이고 여기가 메인보드인데 여기는 장착이 안 되고 배터리 시켜서 뭐 하자는 건지. 완벽한 스마트폰용 수냉 쿨러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벌써 여기 스키차네. 최근에 수냉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거구나 이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내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도는 수냉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이렇게 케이스 뒷판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스마트폰 기판을 직접 물로 식혀주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습기 좋지 않아.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맥북 에어에서 이 수냉 쿨러를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영상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온도가 많이 내려가죠. 이게 지금 기기에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습기가 차는데, 약간 열이 나는 기기에 부착되면 열을 계속 식히기 때문에 습기가 차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건데 공냉 시스템이 없는 이런 맥북 에어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좀 애매하죠. 수냉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진짜 수냉이라면 요런 거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수냉 폰도 나왔는데 내부에서 그냥 물이 돌아가는 그런 폰이죠. 외부로 물이 교환이 돼야지 진정한 수냉인데. 자, 오래전에 제가 스팀덱에 요걸 설치했었죠. 요게 그래도 더 수냉 같죠. 물을 실제로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순환을 시키고, 사실 요것도 근데 펠티어 소자를 사용합니다. 펠티어 소자 뒷면을 물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된 여기 이렇게 워터 블록이 있죠. 이 워터 블록 역할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과 열이 교환되게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 전에 사용했던 건데 요걸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 뒷판을 열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요걸 연결해서 스마트폰 기판을 잘 방수를 한 다음에 기판과 구리판 같은 거를 연결해서 물로 직접적으로 한번 식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한번 제가 이번 시간에 계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쓸 때는 마개로 막아놓고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이 스마트폰 보통 이쪽에 메인보드가 있는데 삼성폰들은 보통 여기에 메인보드가 있죠. 뒷면을 약간 워터 블록처럼 만들어서 이런 걸 연결해서 한번 진정한 수냉으로 할 수 있게끔, 요런 펠티어 소자가 아닌 진짜 수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폰 분해를 위해서 온도 아시죠? 실내 85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해서 잘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폰이 잘 익어서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폰이 너무 익었네요. 21 울트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메인 폰으로 쓰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서 요번에 요걸로 해보고 잘 되면 나중에 최신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들은 발열 제어가 상당히 잘 되죠. 이런 21 울트라 이 시절에는 상당히 발열 제어가 안 돼서 스로틀링도 많이 걸리고 그랬었죠. 네, 아주 잘 열리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수냉으로 되면 무선 충전은 못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패드를 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겠고, 네, 그리고 이 부품이 UWB입니다. 자동차 디지털 키라든가 스마트 태그, 그 다음에 니어바이 쉐어 요런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거를 하고, 요게 왜냐하면은 이쪽이 가장 열을
많이 받는 부위인데 요게 조금 방해를 하죠. 금속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위에 방열판을 하나 붙일 예정입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상당히 많이 뺐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UWB 위에 방열판을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문제가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난관인데 카메라 어차피 안 쓸 거라서 뭐 그냥 이거 먼저 떼고 할걸. 네, 여기에 이제 물이 어떻게 안 들어가게 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요걸 제거하고 이 위에 방열판을 붙여야 되는데 이 금속판이 없으면 뭐 이런 커넥터가 빠진다던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써멀 그리스를 좀 발라주고 아무래도 뭐 1%라도 열 교환 효율을 올리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구리 방열판. 구리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으면 어느 정도 녹이 쓰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드로 여기가 아무래도 물이 스며들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자, 이제 방수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관건이죠. 과연 여러 겹으로 붙였을 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잘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드가 굳으면 또 발라주고 반복적으로 지금 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액체라는 게 뭐 약간의 틈만 있어도 새죠. 자, 이제 순행 펌프 그냥 요대로 써도 워낙 액체 양이 많아서 스마트폰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순행 쿨러인데 또 물을 식혀주는 팬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거 SSD용입니다. SSD 쿨링팬인데 요거를 여기를 뚫어서 살짝 걸치기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여기도 막아줘야 되네요. 일단은 여기를 막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 실리콘이 나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요거는 뭐 실리콘으로 막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나띵폰 같은 느낌이죠. 사용 안 할 때를 위해서 살짝 잘라가지고 마개처럼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뽑아서 네. 쭉쭉, 쭉쭉 들어가죠. 이렇게 마개 2개. 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UWB 요 포트 있는데 여기가 수압을 받으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다 열어서 여기에 이 발라진 투명 본드 요거는 굳으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검정 본드는 좀 눌러도 완전 단단하지가 않죠. 고무 같죠.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주변에 발라준 다음에 검정 본드를 더 넓게 발라줬습니다. 이 정도 한 번 더 보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오래 걸렸네요. 이것도 열고 다시 다 떼내고 붙인 다음에 또 굳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순행 시스템에 물이 새지 않고 잘 작동할 것인지. 자, 일단 여기 요 실리콘이 새느냐 안 새느냐 요게 또 중요하죠. 실리콘 작업도 처음 해봐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안 새는데, 자, 과연 네, 잘 됐습니다. 요 정도 넣으면 되겠죠? 네, 거의 뭐 펌프 끝까지 꽉 찰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쿨링팬 장착하고
자, 과연 순행폰이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이 폰을 버릴 것인가. 자, 눌러보겠습니다. 오, 네, 물이 스며 들어가는데 아, 으아, 오, 누수군요. 실패. 어디가 누수가 된 건지. 빨리. 카메라 쪽으로는 안 들어간 걸 봐서는 여기 어디서 샌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역시 방수공사는 힘들군요. 이 밑에까지 다 샜는데 여기서 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좀 이제 말리고 며칠 뒤에 또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세척해서 이렇게 일단 폰은 살렸는데 디스플레이가 죽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보드 때문에 그런지 이건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알리에 있는 호환 디스플레이인데 부랴부랴 요거 중고 디스플레이를 또 알리에서, 요거는 삼성 정품입니다,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쪽에서 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쪽 어디에서 샜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요런 데서도 샜을 수도 있고, 방수 테이프는 제가 미리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렇게 방수 테이프이 두 겹으로 붙어 있는 부분으로는 거의 새질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이쪽이나 요쪽, 뭐 요런 모서리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굳이 방수 테이프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요런 방수팩 요거를 잘라서 사용하면, 방수팩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면 진짜 나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저 호환 디스플레이도 사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보드가 살아서. 보드는 살 수 없는데 디스플레이는 뭐 이렇게 중고도 팔고 호환 제품도 팔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단 요 방수팩을 여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딱 맞게 자른 다음에 여기만 자르면 되죠. 자, 정말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발랐습니다. 외관이 좀 보기가 별로지만 그래도 물이 또 새면 디스플레이를 하나 또 날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수 테이프를 안 쓰고 이걸 쓰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잘 했고, 조금 보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물을 안 새게끔 이런 틈으로도 셀 수 있죠. 압력을 받으면. 정말 그야말로 물 셀 틈 없이 바르고, 이 정도면 이제 여긴 된 것 같고, 카메라 틈새도 본드로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 본드는 조금 굳었을 때도 약간 말랑말랑한 게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본드로 이 틈도 이제 다 막고, 이것도 몇 번 정도 발라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진짜 물 셀 틈 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3번째 바르는 건데
첫 번째 시도할 때도 이쪽이 셀 것 같아서 불안해서 다시 뜯어가지고 검정 절연 본드도 바르고 이중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샜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진짜 꼼꼼하게 빠진 데 없이 3번 이상 본드로 꼼꼼하게 칠했는데,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사라진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만들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자, 과연 잠깐 하고 제가 껐는데 일단 내부가 카메라 쪽 안 새고, 이게 지금 전원 스위치가 눌렸네요. 전원 스위치 쪽으로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배터리. 망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또 나갔군요. 정말 어렵군요, 이게. 여기도 새고 이 안쪽에서도 된 걸 보니까 일단 요거 본드라서 진짜 뜯기가 힘들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가 나갔습니다. 빨리.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꺼지지도 않고. 이 배터리까지 다 들어갔네요. 카메라 쪽은 안 들어갔는데. 디스플레이 또 날렸군요. 네, 이렇게 만들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샌 거죠 대체? 요 위에서 샌 건 확실한데 여기서 세면서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이 위쪽 진짜 꼼꼼하게 붙였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본드 이런 거로는 절대로 안 되고 3D 프린터 같은 걸로 워터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 한쪽만 이렇게 파서 방열판으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2개 날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실패한 것도 올려달라 이런 댓글이 있어서 원래대로라면은 영상 폐기했을 텐데 사실 실패하고 폐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껏 거의 조금만 더 하면 이제 400개 돼가는데 400번 할 동안 실패해서 폐기한 영상은 없었습니다. 실패해서 2차 시도에 성공한 게 이제 PS4 휴대용 게임기였는데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블록 만들어서 하기 전까지 요건 실패. 그리고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후면 순행 블록을 만들어서 도전해 보는 걸로 해서 실패한 순행폰은 그때 성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만 계속 날아가네요.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3일이나 지났는데 혹시 되지 않을까? 디스플레이가 가격이 싸지가 않아서. 오! 살았다.